안녕하세요, 판기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가마이 타치의 밤 오잉 오힝님 안녕하세요. 뭐 노벨 형식 게임이라는데 모르겠다.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요. 시작해보죠. 미사용 펜션 슈프르에 어서 오십시오. 손님의 이름은 토르님이고 애인의 이름은 마리님이시군요. 이름 바꿔야지 당연히. 내 이름 아니 이건 뭐야? 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아 젠장.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취소키가 뭐지 대체? 아 이거 스피드업이구나. 미치겠다. 가가가 제발. 아이 뭐야 취소키가 없어. 응? 취소한 것 같은데 방금? 가가가님 많이 가가가 그래. 그대로 시작해야겠다. 바이오 토니님 안녕하세요. 뭐 그대로 시작한다. 좋았어. 그러면 가마이 타치의 밤의 세계를 천천히 즐겨주십시오. 노벨류 게임이라서 개 노잼일 가능성이 좀 큰데 뭐 해보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대갈스키님이었나? 여튼 겨울 긴 복앤주법으로 힘들게 산기슭에 있는 레스트하우스까지 도착한다는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파란색 그림자로 나오는구나 사람은. 마리는 그런 내 앞에서 눈을 흩날리며 부드럽게 멈춰섰다. 고글이 눈도 상여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하! 가가가! 눈사람 같아! 마리의 숨소리가 들린다. 나는 고글을 벗으며 몸에 묻은 눈을 털어냈다. 어차피 나는 스키 타는 것보다 구르는 게 더 어울린다고.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가가가! 빨리 배우는 것 같아. 마리오 고글을 벗고 내게 미소를 보여준다. 몇 시간 만에 보는 그 미소는 마치 구름 좌편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태양처럼 보였다. 나는 세상스럽게 마리를 바라보았다. 하얀 스키웨어와 그린 흑발이 잘 어울린다. 아, 뭐 흑발의 여성? 남성? 여성이겠지 뭐 애인이니까. 어떤 어려운 곳으로도 가볍게 타 내려오던 그녀는 스키장에서도 주목받는 존재였다. 누구나 저 고글 안에는 아름다운 얼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할 것이다. 스키장이란 그런 곳이다. 말이라면 나는 생각했다. 말이라면 그 누구의 기대라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틀림없다. 아깝도 눈이 많은 지방 출신인 마리와 실력의 차이를 느끼고 기가 죽어 있었지만 지금만은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었다. 나는 그녀의 검은 손뿐만 아니라 두꺼운 스키어 속에 숨겨진 스타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도 알고 있다. 어디까지 봤길래? 한 번 더 탈래? 에? 또 타자고? 나는 즐겁을 하며 되물었다. 아침부터 한 맹훈련 덕분에 나는 이미 더 있을 힘조차 없는 상태였다. 뭐 어때? 한 번 더 타자. 마리는 양손을 모으고 부탁해온다. 그만 돌아가자. 그리고 저봐. 날수 이상하잖아.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하늘을 가리켰다. 그냥 이런 식의 게임이군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름 뒤에서 들락거리던 태양은 이미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하늘 전체가 어둡고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정말이네. 오늘 밤에는 눈보라가 칠지도 모르겠어. 마리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럼 오늘만 돌아갈까? 우리는 마리의 숙부인 고바야시씨에게 빌린 4WD에 올라탔다. 뭐야 4WD 때 4WD 뭘까요? 여튼 자동차겠지. 방금 한 소리가 났었으니까. 마리아는 올해 4월에 대학에서 만났다. 과감하고 집요한 어택을 통해 겨우 데이트를 할 정도의 관계까지 도달한 게 이번 가을에 있다. 남자가 항상 고생해서 이렇게 데이트 신청하고 애인이 되는군요. 하지만 찍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서 한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래? 그래서 같이 스키장에 가자고 그녀가 권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놀랐다. 그의 숙부님인 고바야시 지로씨가 고바야시 지로 신슈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신슈면은 되게 서쪽 지방인데 뭐 여튼. 하지만 스키장에서 거리가 멀다고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시즌 중에도 그다지 손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싼 가격에 묶을 수 있다고 하며 마리가 내게 처음에 왔던 것이다. 나는 물론 기꺼이 생각했고 어제 즉 12월 21일 여기 신슈에 도착한 것이다. 되게 뭐라고 하지? BGM이 그 게임보이 BGM이네. 뭐 이거 게임보이 게임이긴 합니다. 여튼 펜션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해가 거의 넘어가고 있어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바야시 부부가 운영하는 슈프로는 밖에서 보기엔 통나무집 풍이고 안쪽은 흰색을 기초로 한 깔끔한 펜션이었다. 다국적이랄까? 무국적이랄까? 어쨌든 다채로운 메뉴들은 모두 다 그 맛 또한 일품이다. 파리를 달리기는커녕 잡지 같은 데서도 소개된 적이 있어서 꽤나 인기가 있는 듯다. 인기가 있는데 왜 사람이 없어 그럼?
한가리가 싼 가격에 나도 고베 아저씨가 마리와 나를 배려해준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도착하고 나서야 눈치챘다. 일단 추리게임이라니까 뭐 사람이 죽겠군요. 이 맨션에서 나와 마리의 방은 아쉽다고 할까? 당연하다고 할까? 따로따로 되어 있었다. 뭐가 당연해! 따로따로 왜 왔어 그러면? 어디? 우리는 특공 돌격 대장님 리하이어. 이 게임은 카마이타치의 밤이라는 게임입니다. 선택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게임은 엔딩이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하이어 여러분이 한번 뭐 선택지 골라주시면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A, B 뭐 아무거나 빨리 빠르게 안 고르면 제가 고르고 일단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1층 현관 옆 응접실로 모였다. 일단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 시간까지 방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뭐로 할까? 뭐 제가 할게요. 이거는 응접실에 모여보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일단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이야기? 아! 이럴수가 늦었어. 벌써 이미 안돼! 두 분 다 B를 했잖아. 근데 난 벌써 A를 해버리고 말았군. 뭐 이것만 제가 할게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1층 현관 옆 응접실로 모였다. 커다란 차색 테이블 주변으로 소파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네, 사운드 노벨 형식인 것 같죠? 우리가 막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1층에서 치자자자자 하는 여자들의 소리가 들렸다. 딱 봐도 3명이구만. 그림자가 3명이니까. OL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세요? OL? 목에 일한 여성입니다. OL풍이지만 아마 우리와 비슷한 나이거나 그 아래인 듯하다. 여자 3명이서 이야기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스키장에서 이렇게 먼 줄은 몰랐잖아. 그렇게 말한 것은 마르고 긴 머리를 한 여자였다. 야간 매서운 눈매였지만 뭐 미인이라 해도 될 만한 얼굴이다. 그림자. 뭐 그림자이겠지. 코난도 보면은 범인이 다 그림자야. 닮은 얼굴이다. 좀 경박스러운 인상이었다. 그러게 이미지 보고 싶은데. 하지만 요리도 맛있고 여기 봐! 가까이 써있잖아! 둥글게 말아준 정보지를 오른손에 든 펜으로 가리키고 있는 여자는 스키보다 먹는 걸 좋아할 듯한 체형이다. 뚱뚱하단 말이지만 뭐 이렇게 돌려서 말이야. 뚱뚱하다고 하면 되지. 뚱뚱하다고. 지금도 겨드랑이에 스낵 봉지를 끼고 혼자서 먹고 있다. 역시 좀 살이 찐 게 아닌가. 이제야 말하는군요. 살이 찐 게 아닌가도 했지만 팬더처럼 귀엽게 보이기도 했다. 팬더처럼? 뭐 하긴 여자 중에 근데 좀 살집 있고 귀여운 여자 많죠. 이래서 케이코에게 맡기기 싫었어.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교토도 얼마든지 있잖아. 정말. 긴머리 여자가 펄펄 뛰며 화를 냈다. 아 젠장, 아까 그 여자구만. 얘가 이제 다른 여자가 그만 이제 됐잖아.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이런 곳이 서비스는 좋을 거야. 그 둘 사이에 끼는 것은 안경을 쓴 또 한 사람의 여자였다. 기동전사 컨덤 님 안녕하세요. OL은요 오피셜 레이디의 약자 OL. 오케이? 그런 겁니다. 하자 여자 남자 같은 쇼커에 잠자리 안경이 잘 어울린다. 일은 제일 잘할 것 같이 보였다. 어허. 누가 맘에 들어? 마리가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소리야? 그 생각. 나는 허둥대며 대답했다. 어디서 들으냐 허니. 나에겐 베이비 오직 너뿐이야. 나는 찌릿찌릿 하는 습관을 흔들었다. 뭐야 이 재수없는 놈 이미지는. C. 잠깐만 천천히 음미해보고. 나는 감사의 캐릭터를 바라봤다. 자 여러분 어떤 걸로 할까요? A, B, C 빨리 골라보세요. 선택지 나오면 제가 말하기 전부터 그냥 써주시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A, B, C 빨리. 이번에야말로 C? 그래 먼저 나온 걸로 합시다. 그래 음미해보죠. 잠깐만 천천히 음미해보고. 나는 감사의 캐릭터를 바라봤다. 잠깐만 천천히 음미해보고. 나는 감사의 캐릭터를 바라보았다. 결정하기가 힘들다. 좋아! 너로 정했다! 뭐로 할까요? ABC. 저 약간 마르고 머리가 긴 여자. 나는 능글거리고 있다. 저 여자 약간 살찐 여자. 저는 템이 좋더라. 나는 입술을 핥았다. 타임독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 C. 저 안경 쓴 여자 괜찮은데? 나는 팔짱 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끝나고 어제 말했던 그거 하죠. 일단 뭐 ABC 빨리 골라보세요. C. 카마이타치의 밤이라는 게임입니다. C. 알았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여자죠? C는? 저 안경 쓴 여자 괜찮은데 나는 팔짱을 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A 이미 눌러버렸어. 미안. 마리의 손톱이 내 손등을 뒤틀어 꼬집고 있다. 왜? 넌 단지 질문에 대답했을 뿐인데. 나는 너무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가 야 저기 누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하면은 아까 B 골랐어야 돼. 난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베이베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친과 같이 온 거였습니다. 3인자 중에 안경을 쓴 여자, C 여자군요. C가 카메라를 들이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무래도 남자인에게 부탁하는 것이겠지. 네? 네, 알겠어요. 카메라는 오토포커스로 플래시도 자동으로 터진 타입이었다. 남친끼리 온 줄? 아니 뭐 K인 줄 알아요? 여튼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자 치즈! 라고 하는 게 딱 질색이었다. 그런 바보같은 대사를 입에 담는다는 게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하면 웃는 얼굴로 찍히기 때문이겠지. 네? 남자끼리라서 아하하하. 그런 줄 아셨군요. 여튼 하지만 치즈의 즈에서 셔터를 누르면 다들 피에로 같은 얼굴로 찍혀버리게 된다. 어차피 할 거라면 피치! 나 키위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하긴 위! 하면은 웃는 얼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느 쪽으로 하건 창피한 건 마찬가지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잠자코 파인더를 들여다본다. 여자 3명은 붙어서서 미소를 지었다. 찍습니다. 나는 셔터를 눌렀다. 아리가또! 여자들은 카메라를 돌려받으며 고개를 숙여 보인다. 그대로 조용히 있는 것도 뭐해서 서로 자기소개를 했다. 특이하게도 멀다고 투덜거리던 긴 머리 여자가 와타세 카나코. 이름 되게 외우기 힘들다. 카나코, 좌측이 맘에 든다고요? 그림자 안 보고 알 수 있다니. 깨덕 스낵을 먹어대고 있는 둥글둥글하게 귀여운 여자가 키타노 케이코, 카나코 케이코,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안경을 쓴 여자가 카무라 아키. 카나코 케이코 아키, 뭐 ABC로 부르죠. 모두 18살에 OL이라고 한다. 좋구만. 저희들 방금 막 도착했거든요? 스키장은 어때요? 카나코가 내게 물었다. 하지만 A가 카나코. 하지만 너도 오늘이 처음이자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른다. 이름이 모르겠어. 마리가 대신에 대답을 해주었다. 꽤 괜찮아요. 네이버들도 그리 복잡하지 않고. 카나코도 마리에게 지지 않는 스키 매니아인데 눈의 질이 어떻느니 어디가 좋아한다니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다른 두 사람은 좀 머쓱해져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 카나코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군. 언제쯤 사람이 죽을까요? 뭐야 이 소리는. 부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때 엔진음이 가까워지더니 펜션 근처에서 멈추었다. 누군가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 모양이다. 잠시 후 현관문에 붙은 벨소리와 함께 큰 목소리의 오사카 사투리가 들려왔다. 도나이야댕! 이런 거겠지. 살았네. 태져버린 줄 알았단께. 그러게요. 여친과 와서 다른 여자들과 어선도선 얘기하다니. 남녀 두 사람이 코트의 어깨와 머리 위에 눈을 털어내며 들어왔다. 큐큐잉! 님 안녕하세요. 5세 전후에 좀 살이 찐 붉은 얼굴의 남성과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훌쩍 키 큰 여성. 가야마씨 어서오세요. 늦으셨네요. 걱정했습니다. 코바야시씨가 안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이한다. 눈이 겁나게 불어서 길을 잊어버릴 뻔했구만. 창밖을 보니 좀 전엔 별것 아니었던 눈발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벽에 붙은 낡은 뻐꾸기 시가 7시를 알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전자시계를 보았지만 아직 18시, 그러니까 6시 55분이라는군요. 내 시계가 늦어진 걸까? 아니야, 이거 분명 트릭이야. 5분 정도 빠르게 맞춰놓은 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식사 준비가 끝났으니 다들 식당으로 오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노자키 미도리 씨가 나왔다. 여잔가? 그럼 짐과 윗도리는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카야마 씨도 식당으로. 그런데도 고바야시 씨가 막 숙박권을 다 쓴 카야마 부부에게 식사를 권하고 있다. 벌써 그쪽을 보던 나는 그 부인과 시선이 마주치고 말았다. 쓸쓸한 눈이다. 왜일까? 그런 식으로 느낀 것은 일순간뿐이었다. 부인은 빙긋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허둥지둥 같이 고개를 숙인다. 이 게임은 시청자 유지가 되게 힘드네. 문득 옆을 보니 마리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또 뭔가 꼬투리 잡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그냥 조용하게 말했다. 아름다운 분이야. 내 주인공 대학생이래요. 나이는 안 나온 것 같아. 뭐라고 할까? A, B. 나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B, 마리가 훨씬 예뻐. 나는 입에 발린 말을 했다. A, B, 뭘로 갈까? 뭐 여자친구니까 B로 해야 되나? A요? A? 알았어요. A로 갈게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리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역시 저렇게 불면 날아갈 듯한 타입이 여자답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말도 여자답다고 생각해. 너? 지금 도라고 그랬어? 에? 단어 선정을 잘못한 것 같다. 마리는 뚱하게 얼굴을 돌리니 벌떡 일어나 식당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나도 서둘러 그 뒤를 쫓는다.
식당 테이블에는 이미 나이프와 포크가 세트되어 있었다. 여자 3인조와 방금 도착한 부부도 이미 의자에 앉아있다. 마리가 앉는 테이블에 나도 따라 앉아. 테이블 가운데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한 양초가 놓였다. 크리스마스 근처인가 보네요. 시간대가. 그 흔들거리는 작은 불꽃이 창밖을 보고 있는 마리의 여벌구를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워. 외국 영화의 주인공처럼 스마트하게 가기로 했다. 내 눈동자에 치어스! 험프리 보가드를 흉내내서 말했다. 섹시한걸? 꽁실처럼 달콤하면서 위험한 향기가 감돌게 말했다. 까총! 비장의 타니 K 흉내의 개인기를 보여주었다. 자, 뭐로 갈까요? A, B, C, D. D로 갈까? 왠지 D. 까총? 섹시한걸 너의 눈동자에 건배 아름다워. B? B로 해요? C? 아니야,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는 난 D로 가겠어. 까총. 까총. 비장의 타니 K 흉내 개인기를 보여주었다. 잠자고 있던 마리가 나를 찌릿하고 째려본다. 이미 난 D를 했어요. 이런 안 통한다. A, B, C 또 나왔네. 아니 그래. 거기가 먹어본 적 있어? 나는 필사하는 걸 얼버무린다. B, 미안 재미없었지? 왠지 좀 쑥스러워서. 나는 황급히 수습하려고 한다. C, 아따 놀라지 마시라니까요. 큰 소리로 하나 하지매의 흉내를 냈다. B, 아이 왜 맞네. 알았어. 아니 뭐 여자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싶어 애들은. 여러분 그렇게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미안 재미없었지? 왠지 좀 쑥스러워서. 나는 황급히 수습하려고 했다. 뭐가? 마리가 아무 일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온다. 뭐라 대답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애인 관계라고 할까? 어머 우리 애인 사이 아니었어? 네? 마리는 내 말문이 막히는 걸 보고 풋 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농담이야 농담. 배고픈데. 따왔어. 고바야시 아내 료코, 쿄코 씨와 아르바이트라는 미도리 씨 두 명이 요리를 각 테이블로 나른다. 네, 여친 맞아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숙박객은 우리 3인조 그리고 늦게 온 부부. 예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한 사람 이 펜션에는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있다. 여자애가 친구 아니고 여자친구 맞는 것 같아요. 식당 속 벽에 달라붙은 듯이 앉아있는 코트를 입은 남자. 식사 중인데도 상의와 모자는 벗지도 않고 게다가 검은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다. 특히 손님은 물론 일 때문에 온 셀러리맨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야쿠자, 그것이 첫인상이었다. A, B. 하지만 야쿠자가 왜 이런 곳에? 난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저 사람 야쿠자일까? 나는 마리에게 물어보았다. 친구하고 1인용을 2서 타서? B? 의학할 번? B? 그럼 B로 갑니다. 저 사람 야쿠자일까? 나는 마리에게 물어봤다. 실례되잖아.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 게다가 야쿠자가 호자 펜션에서 뭘 한다는 거야? 그도 그렇지. 자세히 보니 얌전히 스프를 떠먹고 있는 데다가 보기와는 달리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보통 이런 사람은 범인이 아니죠.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것을 그냥 멋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눈매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요리가 나온 시점에서 그런 걸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delicious. 마리가 요리를 한 입 먹어보더니 단성을 지른다. 잘게 썬 야채가 듬뿍 넣은 토란장국인가 하는 요리인 것 같다. 내 여친에게 눈 맞아서 선글라스 쓴 거라고? 뜨끈뜨끈한 그 장국은 정말 맛이 좋아서 몸 한쪽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느낌이었다. 메뉴에 나온 요리도 전부 다 맛과 양에서 만족스러운 것들 뿐이어서 여기저기서 탄성에 가까운 소리 들려온다. 트레비앙 같은 건가? 여튼 펜션으로서가 아니라 요리집으로서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친하고 싸우다가 실제로 그 야쿠자 같은 사람이나 중년 부부 같은 사람은 식사를 목적으로 온 걸지도 모른다. 이거 숙모님께서 만드시는 거야? 나는 식후에 차를 마시며 마리에게 물어보았다. 젠젠! 마리는 호들갑스럽게 고개를 휘저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숙모님이 만드는 건 요리라고 하기엔 좀 숙모 디스보게. 마리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패션 주인의 부인이 숙모죠. 네, 펜션 주인의 부인이 숙모. 요리를 좋아하는 건 숙부님 쪽이야. 숙부가 코바야시.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었대. 나는 맞장구를 쳤다. 일단은 포기하고 변호사가 되셨지만 꿈을 벌 수가 없으셨대. 변호사였다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사정도 있고 해서 사무소를 접고 펜션을 시작했었나봐. 또 나왔네요. 하지만 힘들었을 텐데. 육법 전서를 놓고 식칼 들었다는 거니까. 뭐 법책을 들고. B, 마리의 숙부님 바보 아니야? 나라면 계속 변호사를 할 텐데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뭐랄까요? A, B. A?
그래, 그럼 A로 갈게. 요? 둘 다 A야? 아이고 참. 하지만 힘들었을 텐데. 율법 전설을 놓고 식칼을 들었다는 거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끔씩,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아버지를 말할 건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컵을 들었다. 나는 이야기를 재촉했다. 마리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네? 이거 아님 망쳐노? 뭔 소리야? 100%? 할아버지가 이 근처에 산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 그래서 땅은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그리 힘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야. 해, 그럼 마리 집은 엄청난 부자겠네. 땡 잡았구만. 왠지 좀 열등감이 들었다. 그런 게 아니야. 땅의 대부분은 장남이 숙부님이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집은 그냥 셀러리맨. 집도 좁다니까. 신문차가 나는 사랑이 아니라 다행이다. 난 좋은데 여자친구가 돈 많으면 좋겠다. 식사를 끝마친 사람들이 3355 식당을 나간다. 손가락 동그라미. 내 전자시계는 19시 55분 7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럼 야간 스키나 타러 가볼까? 돈 표시? 돈 달라는 소리라고? 마리가 믿을 수 없는 말 하며 일어선다. 너 농담이지? 이렇게 눈이 오는데 야간 스키는 못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이미 몸도 녹초가 됐다고 생각했다. 일기예보를 들어보니 야간 스키 탈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추어 차림의 미도리씨가 옆에서 말 건넨다. 이 미도리씨라는 게 숙모죠. 그러게 눈 오는데 왜 야간 스키야? 당분간 이곳에서 나가지 않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라는 시노자키 미도리씨는 아예 숙모 아니었구나. 연령 미상이다. 아마 20대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가끔씩 고등학생처럼 볼 때도 있고 아줌마처럼 볼 때도 있다. 미쁨님 안녕하세요. 한갈대는 항상 스키장에 있는 거지. 얼굴이도 머리카락도 글러 있어서 마치 시퍼렇게 보인다. 그렇게 심한가요? 나는 안심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반반이었다. 예보에서 말하기로는 근래 없는 대설이 될지도 모른다던데 요리는 아가씨가 한다면서. 아, 그렇네. 네? 아침마 차림이어서?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한 사람, 쿠보타 토시오씨가 나타났다. 토시오도 있어. 자칭 대학년 6개월생? 2년 더 꿇었네. 스키를 너무 좋아해서 학점을 제쳐두고 이런 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180cm를 훌쩍 뛰어넘는 장신으로 스키는 물론 다른 스포츠에서도 만능일 것 같은 체격이다. 햇볕에 탄 정도만 봐도 미도리씨와 호각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있다 보면 왠지 위축되어버린다. 거기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더. 나는 마리의 반응을 살폈다. 동요의 눈빛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지도 않았고 가슴에 두근거림을 참고 있는 기미도 없다. 안심했다. 여기 같이 저를 굶어 죽는 일은 없겠죠? 내가 묻자 도시오씨는 손을 잡으며 웃었다. 그럴 걱정은 없어. 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식료품 항상 충분히 준비해두거든. 아하. 통조림까지 있으니까 이 정도 인원이라면 3주간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3주간이나 같이 있어야 한다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이다. 아니, 마리와 함께하면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를 힐끔 쳐다본다. 에?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도시지가 사뭇 유감스럽다는 수로 말했다. 3주간이라는 건 좀 과장이지만 내일 스키 타기는 그런 모양이네. 뭐 학교는 놀겠다. 하루 이틀 더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런데요, 숙부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사정이니 며칠 더 묵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혹시 남자가 변태냐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저기 가가가! 괜찮겠지? A, B, C 뭐로 할까요 이번엔? 에? 물론 나는 미소를 좀 해줬다. B 안돼, 아르바이트도 있단 말이야. 내 상을 좀 생각해달라고. C 물론 숙박료는 모르겠죠? 이럴 때는 확실히 못을 박아둬야 한다. 뭐로 할까요? A? 그러게요. 요리도 맛있고 여자인간 친구도 있고 새벽에 오해도 있고. A? 알았어. 그럼 A로 할게요 이번엔. 물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좀처럼 잡기 힘든 게인지라 거절하지 않았다. 여기서 며칠 지낸 사이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지도. 원나잇?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너마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당으로 향했다. 드디어 사람이 죽은 건가? 프로트 근처에서 여자들 3명이 고바야시 씨에게 뭔가 보여주고 있었다. 잠깐만요. 침착하게 말씀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보니 마루이 이렇게! 여자들 떨면서 고바야시 씨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옆에서 슬쩍 보니 빨간 매직 같은 것으로 글씨가 적혀있었다.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이게 아니고 오늘 밤 12시 누군가가 죽는다. 뭐? 오늘 밤 12시 누군가가 죽는다? 내가 그것을 읽자 모두 동시에 숨을 죽였다. 며칠 후 고바야시 씨가 겨우 입을 열었다. 누군가 장난한 거겠죠. 악취미네. 마리가 어깨를 움츠린다. 확실히 악취미적인 장난이다. 그것이 정말로 장난이라면.
하지만 누군가 우리 방에 들어와서 이걸 놓고 갔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거기서는 못 자겠어요. 카코는 울상을 짓고 있다. 마을에 떨어져 있었다면 문밑 틈새로 밀어넣은 것 아닐까요? 사물쇠는 잠겨 있었겠죠? 고바야시 씨가 이렇게 말하자 여자들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네, 우리 방에서 같이 있자고요? 그렇구나.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아무래도 그런 것조차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역시 기분 나빠요. 안경을 쓴 아키다. 아, 씨가 아키였구나 이름. 그러면 방을 바꾸시겠어요? 다행히 빈 방도 있으니까. 그 방에도 TV 있어요? 역시 TV가 제일 중요해 사람은. 케이크와 그렇게 묻자 고바야시 씨는 송구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객실에 TV는 놓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방이 두 곳뿐인데 그게 지금 묵고 계시는 방입니다. 또 다른 방은요? 마침 그 방도 차있어서요. 그러니 텔레비를 보시려면 지금 계신 그 방을 그냥 쓰실 수밖에. 어떻게 할래?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역시 기분 나빠. 아키다. TV는 좀 참을까? 카나코가 화내기 시작했다. 나 보고 싶은 프로가 있단 말이야. 케이코가 때를 쓴다. TV 따위 상관없잖아. 넌 여기 뭐하러 온 거야? 우리는 스키 타러 왔다고. 스키. 어? 뭐야 이건? 응? 이동. 어? 그렇구나. 세이브? 잠깐만요. 잠깐! 아, 이거 왜 다시 돌아왔어? 미치겠네. 오늘 밤 사냥을 나선다. 그래. 자, 일단 이거 보고 세이브하죠. 빨리 넘겨. 어허여 악취미네. 그래서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겠지 이제. 미쳤군. 죽을지도 모르는데 텔레비전 있나 없나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튼 뭐하러 온 거야? 스키 타러 온 거라고? 그래, 스키.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디로든 돌아가는 좋은 시스템. 하긴 그건 그렇네요. 그건 그렇지만 하지만 오늘은 놓칠 수 없어. 스마스마 아시나요 혹시? 일본 SMAP라고 노래 엄청나게 못 부르는 중년 가수 5인그룹인가 4인그룹. 한국에서 초난강으로 유명한 애 있죠. 걔가 껴있는 그룹 스마프라고 있는데 걔네들 파는 방송이 있어요. 스페셜판이란 말이야. 나는 본 적은 없지만 분명 타스마니아의 마스터 요리라는 프로그램이다. 저도 맨날 보는데 금요일에 하죠. 결국 시시한 장난이니 방을 바꾸는 게 별 의미 없다는 결론이 나서 그 녀석들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네, 초난강은 아세요? 그리고 그 기무라 타쿠야 뭐 그런 애들. 하지만 누가 이런 장난을 했을까? 애들이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리는 장난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혹시 가가가 아니야? 가가가는 참고로 주인공인 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고바야시도 놀라서 나를 쳐다본다. 말도 안 돼요. 왜 내가 알지 못한 여자한테 그런 짓을? 나는 놀라서 항의한다. A. B는 들켰군. 실은 그래. 나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뭐랄까요? B 하고 싶은데 난 개인적으로 B? B? 특공동력 대장님은 어때요? A? B? 아, 이거 걱정되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눈 감고 하나 둘 셋. 뭐야, A 눌렀나 보네. 말도 안 돼요. 왜 내가 알지도 못한 여자들한테 그런 짓을. 나는 놀라서 항의한다. 사실 위주로 해서? 그렇지. 아무리 가가가이라고 해도 그런 짓은 안 하겠지. 뭔가 걸리는 말이지만 뭐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그때 프런트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네, 슈프로입니다. 우리는 고바야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별 생각 없이 들으며 응접실의 소파에 앉았다. 고바야시 씨의 큰 소리는 우리가 앉아있는 곳까지 잘 들린다. 아, 미키모토 씨군요. 공교롭게도 저녁 식사는 끝났습니다. 방은 잡아두었습니다. 네, 역 근처군요. 거기서라면 차로 30-4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게다가 지금 눈도 상당히 오고 있어서 이제 온 사람이 있나봐. 눈 때문에 늦어진 걸까? 마리가 속삭인다. 그렇겠지. 오다가 입에서 조난이나 당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렇습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아직은 좀 스토리 진행이 루즈하네요 솔직히. 고바야시가 전화를 끊었을 때 2층에서 중년부부 중 남자가 내려왔다. 테레비 쪼까 틀어도 되겠나? 거침없이 묻는다. 네,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시시한 드라마가 나오는 걸 보고는 채널을 계속 돌린다. 내 똥, 명탐정 똥트 등장? 아무데도 안 하네. 쪼까 기다려 쓰겠구먼. TV를 끄고 우리 쪽을 돌아본다. 자네들
최종치 못 들었남? 네? 최종치? 주식 말이야 주식. 여기는 골짜기라서 석가시 분도 없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라디오라도 가져올 거니. 카야마씨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고바야씨가 말 건넨다. 아, 고바야씨구나. 아, 고바야씨. 아니요, 그게 뭐 일 아니요. 그냥 매일 보던 거라. 아무거나 넘기라 찍기 좀 그 시기에서. 사모님은 어떠실까요? 결혼하고 나서 일에 파묻혀 여행 한 번 못했다. 한 번 정도 단둘이서 여행하는 것도 좋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카야마씨잖아요. 거기까지 말한 고바야씨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말을 끊었다. 아, 일단 소개해둘까? 카야마씨, 이 애가 제 조카로 마루리라고 합니다. 이쪽은 조카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가가가! 조카 사위? 수부님도 참 멋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팍팍 결정해주세요. 그러냐? 자네 조카요? 그런 거 치고 상당히 미니구만. 그렇게 말하고 요상한 눈빛으로 마리를 훑어본다. 원나잇이라고요? 아니, 내 생각이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 카야마씨한테는 전에 일하는 때 신세를 좀 졌지. 오사카에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말이야, 이 펜션 허벌나게 잘해놨구만. 나도 지금까지 셀러리맨 집어치고 우동가게니 국수가게니 시작한 사람들 알고 있지만 수드 이렇게 제대로 한 거 처음 봤구먼. 자네들 학교 댕겨? 카야마씨가 이쪽을 본다. 네네. 적분을 잘 보고 못 받으라고. 이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여. 그건 그렇고 자네 일자리는 구했어? 아니요, 아직 저는. 아직이라고라. 그럼 내 밑으로 와. 내 잘해줄 텐께. 난 실력주의야. 입사 2년차가 10년차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을게. 오사카라. 오사카는 원래 이런 식의 사투리는 아니긴 한데 그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대신 실력 없는 놈은 100년이 가봐야 월급 안 올라. 그니께 거시기 내 밑으로 와.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다. 아직 취직업계 아니는 일러서 나는 무난하게 대답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힘을 넣어 대답했다. A, B 뭐로 갈까요? 빨리 뭐 살인사건이라도 날 좀 재밌는 전개가 될 텐데 하품이 나기 시작한다. A? 그래. 아직 취직 걱정하기에는 일러서. 아직 취직 걱정하기에는 일러서. 나는 무난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카야마씨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요즘 불황이네 시끄럽자는가. 오랜만에 그딴 거 모른단께. 실력 있는 놈하고 가니까 그런 거야. 나는 실력주의자라는 것이여. 어때요? 옳죠? 좀 졸려. 아직 학생인게 봐주셈요? 고바야씨도 마리도 빙글빙글 웃으며 바라보고만 있다. A, B. 그렇군요. 생각해보겠습니다랑.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거 골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배경음악 때문에. 그러게. 뭐 트로트 같은 노래가. 에이? 그렇군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이 화제를 끝냈다. 거시기 우리 회사가 왜 불황을 모르나 하면은 크게 거시기.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없다. 네, 이젠 찌질해지지 마요. 하하. 사람들 좀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 조용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보니 카야마씨의 부인인 듯한 그 아름다운 여인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내려오고 있었다. 제 남편 때문에 귀찮으시지 않으셨어요? 멀리서 봐도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다는 걸 알 수 있다. 35 정도로 카야마씨와는 대충 봐도 6살 이상의 차이가 나야 보인다. 내 20년 차이라고? 내 안에 하라고요. 이쪽은 고바야씨의 조건랑 그 멋이요. 피양새라는구만. 점점 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마리는 더 이상 반박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모양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거실은 빙긋 웃으며 카야마씨 옆에 한다. 카야마씨의 옆이 어디야 대체? 가운데에 껴앉은 것 같은데 지금. 요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 말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바야씨는 기뻐하는 표정이다. 그러게 순간이동 술사네. 빈말이 천만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사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 자신이 생기네요. 아주 재미난 분위기가 되었다. 아따 목이 좀 마른데 이거 뭐시여? 맥주 같은 거 좀 없남? 그 분위기를 갑자기 낀 것은 카야마씨였다. 네, 그럼 자네들도 마실텐가? 고바야씨가 분위기를 수습하듯이 우리에게 물어본다. 나 마리는 얼굴을 마주보며 끄덕거렸다. 그럼 좋은 말이요. 그녀가 엄지와 검지 조금만이라는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나도 ABC? C 공짜인가요? 이렇게 못을 박아두자. B 한 박스 정도는 충분합니다. 술에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A 저도 조금만요. 조금 사용하던 말한다. 어떻게 할까요? D? B B로 가? A? 이건 의견이 갈랐으니 난 C 하겠어. 이건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공짜인가요? 이렇게 못을 박아두자. 뭐야? 가가가! 그런 신뢰되는! 마리가 화를 냈다. 하자 이런 건 확실해두는 편이.
갑자기 창밖에서 구당하고 뭔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우와! 뭔가 떨어졌어. 내가 몸을 움찔하자 마리는 킥킥 웃었다. 지붕에 눈이 떨어진 것뿐이야. 뭐야? 눈이야? 별건 아니었나? 정말 눈이었을까? 미심쩍하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가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헤드라이트다. 빠른 속도로 가까이 와서 엔진 소리도 들릴 정도가 되었다. 이 근처에는 다른 집도 없고 아무래도 늦게 오는 손님인 듯하다. 뭐야, 난 사람이 떨어져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증거로 엔진 소리는 펜션 뒤쪽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멈추었다. 곧이어 현관 쪽에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타나더니 이중으로 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미키모토입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허스키한 목소리가 여기까지 울려온다. 미키모토 씨입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고바야시가 식당에서 달려나온다. 아, 얘가 새로운 남자군요. 덩치가 큰 남자 손님은 구두를 벗고 올라왔다. 고바야시는 서둘러 맥주를 테이블 위에 놓고 프런트 쪽으로 뛰어간다. 네, 효과음도 거의 없네요. 이야, 정말로 큰일 나는 줄 알았네요. 월급은 아무 소용없지. 차밖에는 어떠지? 미키모토 달라는 남자는 프런트에서 숙박부를 정말 계속해야겠다. 네? 드드하다고? 뭐 여튼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코스염을 기른 산사나이 같은 인상의 사람이었다. 연애는 자실 써야 된다고? 저녁 식사는 끝났습니다. 중학밥도 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드릴까요? 고배씨가 물어본다. 아야, 오면서 이것저것 먹어서 배는 고프지 않아요. 뭐 나가 맛을 거라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커피나 홍차 같은 거면 되겠습니까? 스프도 있습니다만. 그럼 홍차를 주세요. 그러면 방에서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여기 응접실에서? 여기서 기다리죠. 맨별? 미키모토 씨는 이것을 힐끔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그럼 이게 열쇠입니다. 짐을 놓고 다시 내려와주세요. 스프도 아니고 수프. 고바야시 씨에게 열쇠를 받아든 미키모토 씨는 짐을 메고 2층으로 올라갔다. 뻐꾸기 씨가 한 번 울렸다. 욕 아님? 알았어요. 뻐꾸기 씨가 한 번 울렸다. 8시 반이다. 아면 먼저를 마시고 있어. 고야씨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고는 식당으로 돌아갔다. 이제 슬슬 사람 죽을 것 같아. 자자, 그만대로 우리 먼저 마시자께. 카야마씨와 나 그리고 마리 3명은 컵을 들었다. 컴백! 가볍게 컵에 포를 쥐고 입을 든다. 카야마씨의 부인 하루코씨는 마시는 것인지 안 마시는 것인지 손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줄 때는 방 안에서 차가 마시는 게 최고요. 네, 12시에 죽겠죠? 아, 하긴 그렇지! 카야마씨는 싱글벙글하고 있다. 뭐 아까 그렇네요. 나는 맞장구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반대했다. 여자 맥주 마시면 안 돼? A? A로 할까요 그럼? 그래, A 가자. 그렇네요. 나는 맞장구를 쳤다. 확실히 내린 눈을 보면서 더울 정도로 따뜻한 방 안에 마시는 맥주는 한여름 마신 것과 또 다른 맛이 있었다. 다들 안녕하세요. 금발소리 함께 놀러갔던 미키모토 씨가 내려온다. 어라, 다들 맥주 마시는 거예요? 너무한데 이거? 여기 어느 죽을 뻔한 사람인데. 상당히 외향적인 사람인 듯 하하하 하고 큰소리로 웃으며 말이 옆에 한다. 뭐 말이 옆에? 감이 안 따니. 아, 미키모토씨 벌써 내려오셨군요. 공차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고바야시씨가 맥주 몇 병을 더 들고 온다. 그말대로 아내인 쿄코씨와 아르바이트생 미도리씨가 티포트와 컵을 쟁반에 담았다.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루거씨 맥주는 못 드시죠? 홍차는 어떠세요? 그리고 미시시피 머드 케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허, 맛있다고요? 미시시피? 쿄코씨가 묻자 하루코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잘 갈게요. 저도 케이크 좋아하는데.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미키모토씨는 고마운 듯 뜨거운 홍차를 후루룩 불어가며 마신다. 코스염을 기는 사람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다. 미키모토씨도 그랬다. 목소리 느끼며 말투를 봐서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이르고 아마 30대 중반이쯤 하다. 코스염이 없으면 외로 우리와 비슷한 20대 정도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숙박객은 이게 전부예요? 한숨 돌린 미키모토씨가 우리를 돌아보며 문다. 아니요, 이밖에 4명 정도 더 있습니다. 고바야시씨가 대답했다. 아, 그래, 시즈가키. 그걸로 차 마시려는지 모르니까. 네? 아, 그래요? 한번 물어볼래? 네? 미도리씨는 슬리퍼 소리를 딱딱딱 내며 프런트 쪽으로 향한다. 저 남자분은 어떻게 하죠? 좀 무서운 느낌이라서 이쪽을 돌아보고 묻는다. 그 야쿠자 같은 사람 말일 테지. 아, 다나카씨 일단 물어봐. 4분의 3? 아, 그건 좀 많이 먹네. 케이크 동그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에, 전 싫어요.
지루면 됐어. 사람들하고 사귀는 걸 좋아하지 않는 타입인 듯하니까. 다행이다. 미도리씨는 여자 3인조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앱 중사이즈? 헐, 중사이즈 4분의 3 좀 큰데? 오너 마시고 싶대요. 지금 오겠다는데요? 전화를 끊고 이쪽으로 오면서 외친다. 조금만 더 정중한 말투라면 좋으련만. 고배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린다. 나는 딱히 아무래도 하지 않았다. B. 정말 그러네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약간 짜증을 내며 동의했다. 그러면 상사로부터 기분이잖아요? 결국 나는 한 점을 시험하면 그렇게 말했다. 그러게 여자들이 더 놀란다고? 아하. 일단 A, B, C 뭐 할까요? A? C? C, A? 그럼 B 해야겠어. 정말 그러네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 야가 짜증을 내며 동의했다. 젊은 여자라는 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지? 마리가 찌릿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네, 갈 때는 이렇게. 나는 크게 헛기침을 하고 얼버무렸다. 이 게임 지금 뭐 진행이 좀 더뎌서 5시까지 하고 5시부터 다른 게임 할게요. 일단 5시까지 고고 하죠. 자, 그럼 저는 3명분 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교코씨가 쟁반을 가지고 주방 쪽으로 사라졌다. 이야, 여기 서비스가 정말 좋네요. 미키모토씨는 감동한 듯 고개를 들었다. 오늘 하는 게임은 다 꽝인 것 같지? 왜 이렇게? 게임은 뭐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들. 아니 뭐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걸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당간 높아? 그럼 5시쯤 해도 되고. 그쵸? 그때쯤 사건 시작되겠죠? 고발씨는 꽤나 쑥스러웠다. 근데 당간 높아 나 아직 다운 못 받았어요. 그 다운받은 사이트가 폐쇄된 것 같아. 다운하는 파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인조는 금방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아, 가라고 밀지 좀 마. 아직 TV 떠보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진다. 우와, 향기 좋다. 앞에 좀 치워볼게요. 아, 정말 가라고 밀지 말라니까. 네, 단점이 효과음이 없어. 그건 인정합니다. 아,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계단에 걸터 앉기로 했다. 그러게요. 사운드 노벨 게임은 그 뭐지, 사운드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사운드 노벨인데 소파는 꽉 차 있었다. 거의 동시에 교코씨가 홍차를 가지고 온다. 도시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지금 TV 보는데 안 마시겠대요. 잘 마시겠습니다. 그러게, 걷는 소리 같은 거. 그렇게 말하고는 준비해온 홍차를 마신다. 뻐꾸기 씨가 울린다. 다들 일제히 그쪽을 쳐다본다. 3, 4, 5, 6, 7, 8, 9, 9시다. 뻐꾸기가 다 울고 나자 불어대는 바람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려왔다. 창문이 덜컹덜컹 흔들려서 그 두꺼운 유리가 깨질 것만 같다. 눈사태 같은 거 안 일어나겠죠? 아니었어. 아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왜 그러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마.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가뜩이나 기분 나쁜데. 카나코는 그렇게 말하다가 흠칫하며 입을 닫는다. 이런. 그런 일이라니 뭔가 있었나요? 미키모토씨가 느긋하게 물어봤다. 그러게요. 다 거슬러 보는 그 야쿠자 같은 사람 빼고. 나는 그녀들의 말을 거들어주려고. A. 복살장에 갇혀서 굶어 죽을지도 라는 말을 했었지요. B. 스프에 바퀴벌레가 있었어요. C. 그 오늘 밤 누군가가 죽는다 라는 협박장이었어요. C? C로 갑니다. 그럼 C. 에이? 아, 이럴수가. B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젠장. 뭐 여튼 C 벌써 눌렀으니 그게 오늘 밤 누군가가 죽는다. 이런. 이건 똑같잖아. 네? 바퀴벌레를 노리고 A라고 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 거지. 그 누구도 내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응산하게 말하다 보니 목소리를 너무 낮게 낸 모양이다. 저 펜시에서 일하는 분이신가요? 카노카와 미키모토씨에게 묻는다. 나? 아니, 난 숙박객이요. 아, 진짜 그걸 노린 거란 말이야? 저 역사들은 못 맞춰왔지만 일단 자기소개를 해줄까나? 젊은 아가씨들도 잔뜩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는 홍채컵을 내려놓은 미키모토씨는 약간 격식을 차리며 말했다. 나는 미키모토 요스케, 프리 카메라맨이지. 풍경사진을 주로 찍지만 누드를 찍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도 좋아요. 그 정도의 거지 혼자서 웃고 있다. 어머, 누드라뇨? 여자들은 기분 나쁜 듯이 싫어하고 있다.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확실히 지금은 피부도 탄력이 있고 아름답지. 하지만 어느새 나이가 먹었을 때 그 아름다웠을 시절에 사진을 찍어둘걸 하고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나는 마리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경멸한 듯한 표정만 떠올라 있다. 다행이다. 카나, 찍어보지 그래. 케이코가 카나 거를 팔꿈치로 쿡쿡 찌르고 있다. 에? 싫어, 자신없어. 카나코는 고개를 심하게 저으면서도 싫지만 않은 모양이다. 뭐야 시방, 유리 깨진 소리가 탔는디? 카야마시가 놀라서 소리쳤다. 슬슬 사건이 전개될 것 같군. 제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내 케이크와 케이크로 보인다고요?
코바야시 씨가 재빨리 일어나 복도화 쪽으로 사라졌다. 즐겁던 분위기가 왠지 식어버렸다. 잠시 후 방에서 불러내온 건지 토시오 씨와 함께 돌아왔다. 1층에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각자 자기 방에 창문이 깨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버려두면 방 안이 냉장고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큰일인지라 우리는 모두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간다는 우선 내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본 것만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 창문이 확실히 닫혀있는 걸 확인하고 복도로 나왔다. 마리, 카야마 부부, 미키모토씨, 그리고 오엘 3명도 각각 방에서 나온다. 그 얼굴들을 보니 독심술이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도 케이크 먹고 싶긴 하네. 뒤어 다른 민방들을 조사하고 있던 코바야시씨도 복도로 나온다. 여러분 이상 없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방은 하나뿐이군요. 그 야쿠자 같은 애가 있는 방. 그렇게 말하고 어떤 문을 쳐다본다. 그 야쿠자 같은 사람의 방일 테지. 라오익 로쿠꺼 거꾸로 읽어라님 안녕하세요. 코바야시 주위로 빙 둘러섰다. 그러고 보니 그 협박장 혹시 그 사람이 쓴 걸지도 모르겠어. 마리가 그런 말을 툭 던진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를 저 방에서 죽인 걸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조그맣게 속삭거린다. 설마 걔도 아직 없잖아. 그 협박장이 장난이 아니라도 예고한 시간 12시잖아?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만 대출 법행 예고 같은 거 수사진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네 카마이 타치의 밤입니다. 하는 거야? 가가가! 에도가와 람포 소설도 안 읽어봤어? 에도가와 람포 저 되게 좋아하는데 추리소설 옛날 일본 추리소설 작가로 좀 50년 60년대 추리소설 쓴 사람이죠. 그건 그렇다. 손님! 다나카씨! 코바야시는 마음을 굳게 먹고 문에 다가가 세게 노크를 했다. 잠시 기다려봤지만 대답이 없다.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안에서 뭔가 바람이 흩날리는 소리가 들린다. 네? 아 밤이라니깐. 손님! 코바야시는 문을 쾅쾅 두드렸다.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다. 역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내가 말했다. 코바야시는 고개를 끄덕이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안되겠어. 잠겨있는걸? 코바야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손에 든 열쇠를 손잡이에 끼워 넣었다. 찰칵! 하고 잡을새가 풀린 소리가 난다. 실례합니다. 코바야시는 일단 그렇게 말했다. 응? 하지만 문이 열린 순간 그 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모두 알아챘다. 문틈 사이로 아주 차가운 냉기와 함께 한 줄기 바람이 우리 사이로 불어닥친 것이다. 방 안에서는 벌렁벌렁하고 흔들리는 거친 소리와 덜컥덜컥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손님! 아 뭔가 이거 움직이는 거 되게 이상한데? 코바야시가 손을 놓자 문은 바람에 밀려 활짝 열리면서 벽에 세게 부딪혔다. 방 안이 보인다. 우리와 같은 트윈룸이다. 싱글룸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트윈룸을 쓰게 돼 있는 것이다. 열려있는 창문에서 불어닥친 눈보라가 미친듯이 방 안에서 난무하고 있다. 무거운 커튼이 레일에서 뜯겨져 나올 정도로 세게 휘날리고 있다. 창가의 침대에 약간의 눈과 유리파필이 흩어져 있을 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허. 손님! 타나카씨! 코바야시가 소리치며 입구 옆에 있는 욕실의 문을 열었다.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난다. 들어보니 거기 창살만 남은 창문이 바깥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죽었나? 창문으로 나간 게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왜? 코바야시가 당연한 질문을 한다. 물론 나도 이유는 모른다. 코바야시는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듯했다. 조사해보지 않나요? 나는 코바야시에게 물어봤다. 코바야시는 가얗게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나와 마리가 들어가고 나머지 복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주인공이 좀 용감하군요. 코바야시는 얼굴로 불어오는 눈과 바람을 오른손으로 가리며 창가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흠칫하며 멈춰섰다. 뭐야? 이건! 나는 무심코 다가가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았다. 창문과 침대 사이에 있는 수십 센티미터 정도 벌어져 있다. 그 마루 위에 마네킹 인형의 부품 같은 것이 떨어져 있다. 검은 천 사이로 삐죽 솟아나온 손목, 그 위에 아무렇게 누워있는 시커먼 발목, 그리고 검푸르게 된 머리 근처에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다. 팔다리와 몸 사이에 실이 깨어져 있어서 느슨하게 하면 흩어져버리는 인형이 있다. 인간은 아니군요. 그런데 팔다리가 마치 저런 식으로 겹쳐져 있었다. 배경음. 이럴수가! 이건 시체야. 삼시체라고! 코바야시는 눈발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쳤다. 너와 마리는 아무에도 못한 채 시체 더미를 보며 망연히 서 있었다. 시체였군요. 인형인 줄 알았는데 시체였군. 10분 후 펜션 슈프레 손님과 스텝 전원이 1층 음접실에 모여있었다. 시체가 된 그 손님을 빼고 전원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내 범인은 김전이라고?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고! 시체를 본 건 나와 마리, 코바야시 뿐이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은 고발씨가 내쫓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 명은 본 것을 설명할 여유도 없이 단지 몸을 떨며 홍차를 마셨다. 너 판개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저기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미도리씨가 화난 말투로 말했다. 나는 고발씨를 힐끔 보았지만 미도리씨의 얘기가 귀에 들어간 것 같진 않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어 대답했다. He's dead. 토막토막. He's dead. 꿀꺽하고 누군가 많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토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미도리씨가 날 그렇게 되물어온다. 무슨 소리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성이 높아져 버렸다. 내시 때문에 얼굴도 있었냐고요? 있었던 것 같은데. 토막이 났다니까요. 머리도 팔도 다리도 전부 도망나서 거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싫어! 여자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키였다. 다나카시 인간은 그 사람? 미도리씨가 조그맣게 문다. 그런 것 같아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일 거예요. 갑자기 미도리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잘 만들어진 인형 아닐까요? 내 구워먹자고? 그 전에 협박전처럼 장난일 수 있잖아요. 인형과 인간을 구별 못하지는 않아요. 나는 아직도 눈에 선명한 그 어깨에 절단면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요즘 엄청 잘 만들잖아.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까지 말하면 나도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그건 인간이야. 틀림없어. 피로 묻어 있었어. 고발씨가 단언하자 아키가 다시 비명을 짓는다. 역시 그 협박장은 진짜였던 거야. 나 돌아가고 싶어. 그러고 보니 나 들은 적이 있어. 카마이타치에 대해서. 미키모토씨가 이야기를 꺼낸다. 카마이타치라는 거는 뭐 나루토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카마이 이타치가 족제비죠. 카마는 낫 족제비. 카마이타치 내가 되물었다. 바람에 베어서 살에서 피가 나는 현상을 카마이타치라고 하네요. 그래 알고 있지? 이 근처에는 옛날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옷이 찌거나 상처를 입거나 했었다고 해. 이곳 사람들은 낫을 가진 족제비 같은 동물의 소행이라면서 카마이타치라 불렀지. 오, 내 설명이 맞았어. 미키모토씨는 낮은 목소리로 우리 얼굴을 둘러보았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흐른 후 고발씨는 코웃음을 쳤다. 네, 족제비 모양이 요괴죠. 그 카마이타치 때문에 다나카씨가 토막이 났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꼬리가 난 모양? 뭐 그거는 뭐 구전마다 다르긴 한데 뭐 여튼 말이 더 끼어든다. 게다가 카마이타치라는 건 자연현상이잖아요? 진공상태가 발생해서 배건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미키모토씨는 변함없이 말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지. 하지만 요괴인지 자연현상인지는 몰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확실하잖아. 하지만 상처가 생기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사람이 토막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데요. 내가 말했다. 요괴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 않겠어? 그런 얼굴 하지 말라고. 요괴 같은 걸 믿는 건 아니니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이 바람 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센 바람이라면 엄청나게 강한 진공상태가 생겨났다고도 이상할 건 없잖아. 안 그래? 카와이타치? 카와이타치? 이 창을 깨고 창가에 서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토막내버리는 바람. 그런 바람이 불었다는 말인가? 그러게 소리도 안 나는데 소리를 들으라니. 플라즈마야! 플라즈마의 짓이야! 거리질 표정을 하고 있던 아키가 그렇게 외쳤다. 아키, 플라즈마가 뭐야? 케이코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개분명해. 그거면 제목이 된다고. 조금 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키는 확실히 사득 끄덕이고 있었다. 이타치 거의 죽는 장면 봤다고요? 나루토 만화? 그럼 협박장은 뭐야? 그걸 쓴 건 인간이잖아? 하지만 그래도 타나코는 그렇게 말하자 아키는 다시 울음을 터뜨린다. 어이, 아까부터 듣자니 협박장 하는데 그게 뭐요? 카야마씨가 끼어든다. 고발씨는 우리를 힐끔 쳐다보았다. 딸그이즈레님 안녕하세요. 이제서 숨겨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는지 협박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은 말이죠. 카마이타치의 밤 슬슬 중반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키모토씨가 중얼거린다. 거시기 그런 거 진지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 아니여. 카야마씨가 한숨 섞인 탄식을 내뱉는다. 뭐 지나간 일인데 어쩌겠어. 일단 위에 올라가서 진짜 시체라면 싸게 경찰에 연락해 물어야지겠지. 경찰! 그런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을 본 탓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모양이다.
그것은 고바야시 씨도 마찬가지였던 듯 허둥지둥대며 돌아서더니 전화로 다가갔다. 근데 끊어져 있겠지. 서기를 들어올려 귀에 댄다. 하지만 이제 찰칵찰칵하고 신경질적으로 후크를 누르기 시작했다. 안돼! 아무 소리도 안 나! 전화가 안 된다고! 뭐시여? 가야마씨가 벌떡 일어나니 소리쳤다. 그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어디 전화선이 끊어진 거겠죠? 고바야시 씨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수화기를 노려보고 있다. 전화가 안 된다. 그 의미를 인식하기 전까지 잠깐 시간이 걸렸다. 그러게 휴대폰이 있으면은 직방일 텐데, 근데 산에 있는 산장이라서 휴대폰이 안 터질지도 모르죠. 이 게임이 있을 땐 와이파이도 없었을 테고, 내일 눈보라가 그치지 않는 한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 된다. 칼바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래요? 나 헤드폰 있는데. 하하하, 헤드폰. 그거 써보면 되겠구만. 오래된 게임이죠. 언제야? 제가 플스2 처음 샀을 때쯤 플스1으로 있었던 게임이니까. 하지만 고바야씨는 쌀쌀맞게 말했다. 무리예요. 이 근처는 전파가 닿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씨발 어쩌란겨? 살인범이 이 근처를 돌아다니는데. 살인범. 그 단어에 우리는 허를 찔린 듯한 생각이 들었다. 시체의 괴이한 상태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다치니 플라즈만이 하는 소란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이나 사고일 리는 없다. 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저 아침이 돼서 내려가면 되지만 제 생각엔 뭐 다 뿔뿔이 흩어지겠지. 어떤 이유로 누군가 타나카스를 죽여서 그 시체를 도망낸 것이다. 그리고 가야마씨가 말한 대로 이 날씨를 고려해보면 범인은 아직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날씨에 산을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내음자 고바야시 씨와 도시오 씨가 거의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무리겠지. 대답한 것은 도시오 씨였다. 아까 미키모토 씨가 도착한 것도 거의 기적이야. 걸어서 내려간다면 도중에 농사, 잘하면 도중에 차가 멈추거나 늪 같은 데로 고르겠지. 그럼 범인은 이 펜션 안에 숨어있다는 게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게 날씨도 노렸네. 아 왜 자꾸 나루토 얘기해 똥태님. 모두 숨을 죽였다. 울고 있던 아키조타도 한순간 울음을 그치고 공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체스는 화난 듯 일었었다. 그럼 뭐야? 시를 도망간 녀석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야 한다고? 말도 안 돼. 그건 그려 살인범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뭔 수를 내야겠어. 하면서 그의 고개를 끄덕였다. 문스라니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고바야시가 되문다. 그렇게 확 붙잡아버리는 거요. 경찰이 못 잡아불면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전 어차피 나루토 만화책으로 다 봐서 소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품관들에게 한시간 목소리 낸 것은 미키모토 씨였다. 사람을 죽여서 도망낸 흉악한 살인범이란 말이에요. 섣불리 손대는 것보단 다들 가만히 있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만큼이나 있으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할 거라고요. 그 아저씨 탐정이 등장. 그럼 대든 요렇게로 계속 안 자고 버티자 이 말이요? 자고 있을 때 너무 몰상당해버리는 거 아니요? 가야마씨가 끔찍한 소리를 하자 여자는 더욱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나는 황급하게 끼어들었다. 아니요. 아무리 나쁜 녀석이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문단속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문단속이라니 벌써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쩔겨? 설마 대체 어디로 들었단 말입니까? 고바야시가 놀라서 큰 소리를 냈다. 그건 내가 아니야. 근데 벌써 한 명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들어왔다는 소리 아니야? 하지만 고바야시는 할 말을 찾고 있다. 그렇지. 창문이 깨졌잖아요. 창문 좋은 거 아닌가 한디. 대충 거의 눈에 안 치웠으니까 일찍 창문으로 들어간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 같구만. 그렇다고 해도 범인은 다시 창문 밖으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문에 자물쇠는 잠긴 채였고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말했다. 그렇지 않아. 여기 문은 버튼을 눌러서 잠그는 거요. 들어온 건 창문이라 해도 나중에 문을 눌러놓고 닫으면 그만인 거지. 1층에 민방이 숨어있을 수도 있잖여. 우리가 2층에 와있던 틈에 밑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지. 확실히 문의 구조는 가야마씨가 말한 대로다.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문을 닫으면 잠긴다. 쇼프르의 객실문은 전부 그런 타입이었다. 그래서 자물쇠가 잠겨있었다고 범인이 쟁문 밖으로 도망쳤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2층의 방은 아까 사람들이 모두 조사했었다. 우리들을 피해서 1층으로 내려왔다고는 생각하기가 힘들다. 아니 뭐 뻔하지. 이 주기에 누군가 범인이겠지. 어쨌든 다들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걸 가지고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파랗게 진 채 침묵하고 있던 마르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마르리의 제안에 놀랐지만 응 그렇지.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여. 당장 준비하죠. 다들 끄덕이며 그 의견에 찬성했다. 무기?
하지만 이런 펜션에 무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독한 여자네요. 결국 사람들이 손에 든 것, 스키 스톡, 과도, 그리고 대걸레자루, 식칼. 식칼 같은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아 이런 것을 골랐지만 그를 믿업지가 못하다. 몇 명씩 팀을 짜서 확실하게 조사하는 거. 침대 및 옷장 속 화장실 어디 숨었는지 모르니께 어느가 카야마씨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회사 사진이기 때문일까? 남자는 5명, 나, 미키모토씨, 고바씨, 카야마씨, 토시오씨, 이게 전부다. 여자들은 전부 배웅 담당이다. 행운의 부적이라도 받아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조심해. 마을의 한마디만이 내 마음을 지탱해준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고바시씨가 누구게랄 것 없이 물었다. 나는 말했다. 여러분 선택지 부탁드립니다. A, B 1층부터 찾아보죠. B 2층부터 조사하죠. A? 빨리 다른 의견 없으신가? 똥트님은 B? 이거 거꾸로 읽으라 님까지 참여해주시면 3명이서 되는데 뭐 안한다면야 못하신다면야 그냥 이렇게 하다가 눈 감고 하나 누를게요. 누른다. 하나 둘 셋 띡. 2층부터 조사하죠가 됐군요. 자들이 앞장서야. 말은 자기가 꺼내놓고 가면씨는 나와 미키모토씨를 앞장 세운다. 할 수 없지. B? B 했지. 지금 이게 B가 2층이죠? 모르겠다. 여튼 나는 스토글 미키모토씨는 대걸레자를 움켜쥐고 2층을 향해 계단으로 올라갔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되지 않으면 좋으련만. 여론을 따라 고바시씨가 자물쇠를 열자 너와 마키모토씨, 미키모토씨가 무기를 배운다. 준비됐지? 연다! 두 사람이 끄덕이는 것과 동시에 고바시씨가 문을 열고 그 뒤로 숨는다. 그리고 우리의 스토크가 대걸레를 앞으로 내밀며 앞으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방을 침대 밑까지 뒤져나갔다. 저런이 한 방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 도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나와 미키모토씨 뿐이다. 처음에는 쭈뼛쭈뼛했지만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니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미키모토씨도 마찬가지인 듯 얼굴색도 보통으로 돌아와있다. 어떤 녀석이 나오든 5명이나 있으니 문제없겠지? 그렇죠. 5명이나 있으니까 모든 방을 다 조사했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고바야시, 저 문은 무엇이요? 카야마씨가 복도 끝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 청소도구 같은 걸 넣어두는 창고입니다. 사람은 숨으려면 못 숨을 것도 없지만 모두를 응징하며 발을 멈춘다. 미키모토씨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나를 본다. 들었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그게 고개를 끄덕인다. 스톡을 움켜쥔 손에 땀이 배어든다. 손잡이에 손을 걸친 고바야시씨가 일행의 얼굴을 둘러본다. 범인은 닌자랑 못 잡는다고요? 나, 미키모토씨, 토시오씨,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야마씨 4명이 일제히 끄덕였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가 아니고 안에는 청소도가 들어있는 양동이와 빗자루, 쇠바퀴, 고무 슬리퍼 등의 욕실용 도구. 빛이 없었기에 그것들의 그림자만 보였다. 누구 있나요? 미키모토씨가 어둠 속을 향해 말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역시 범인은 창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인데 이런 것으로 도망쳤을 리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갑자기 부스럭거린 소리와 함께 빗자루가 우리 쪽으로 쓰러진 것이다. 미키모토씨는 눈을 감고 대걸레를 휘둘렀다. 오, 고양이다. 저거 제니 아냐? 이런 데 있었구나. 도시오씨가 말했다. 제니? 녀석 이름은 고양이야.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했지. 자자, 고양이씨가 재촉했다. 다음은 1층이야. 고양이의 움직임은 되게 부드럽네. 다들 범인이 숨어들었을 때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겠지. 아까와 달리 릴렉스한 상태로 1층으로 내려온다. 내가 이래도 고등학생 때는 말이야 윤을 쫓게 했어. 범인이 나타나버리면 한방 어머지기로 콱 패대기 쳐다 찍소리도 못 내게 하겠어. 카야마씨는 이제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A, B. 그러시면 이번에 카야마씨가 앞장서는 게 어때요? B. 나는 울컥했지만 잠잡고 있었다. A, B. 뭘로 갈까요? B? A? B? 네, 무슨 게임이? 게이머가 하는 게 없다고? 그건 그래요. A? B, A. 뭐로 할까 그럼? 또 랜덤으로 할까요? A? A가 2개니까 A로 갈게요. 그러시면 이번에 카야마씨가 앞장서는 게 어때요? 내가 그렇게 빈정대자 카야마씨는 허둥대는 기색이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그럴 듯 같은데
내 어제 허리가 쪽각발쪽 떼꺼내서 아유야 아따 허리만 괜찮아버려도 이 아저씨한테 못하겠다. 일체는 말의 아들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격해보는 말에게 나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검은 고양이는 미도리씨의 발밑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사람 기분도 모르고. 제 생각인데 이 고양이가 있던 방에 역시 범인이 있고 고양이를 이렇게 내보내서 사람들이 아 고양인가?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요. 일체에서는 응접실을 제외하고 식당과 주방, 미도리씨 토실수가 있는 스텝룸, 고발씨 부부의 방, 건조실 등이 있다. 그것들을 쭉 둘러보았지만 사람이 숨어있는 것 같진 않았다. 이제 다른 방은 없나요? 응접실에 들어온 나는 고발씨씨에게 물었다. 남은 건 와인 창고뿐인데 거기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든. 고발씨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뭐야 결국 아무것도 없었구만. 아깝네 이거. 모처럼 내 지옥 차 던지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옥 차 던지기? 카야마씨는 분한 듯 손을 비빈다. 변함없이 입만 사른 사람이다. 응접실로 돌아오니 교우꽃씨가 커피를 타주고 있었다. 와인 창고로 꼭 가야 된다고요? 아무도 없었나 보네요. 마리가 우리 표정을 살피더니 말한다. 결국 밖으로 도망친 건가요? 그렇겠지. 도시씨가 대답했다. 다들 복잡한 표정들을 하고 있다. 그거야 그럴 것이다. 당장 위험한 일 없겠지만 아무도 숨어있지 않다고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밤중에 들어올지도 모른다. 아무리 문단속을 잘한다 하더라도 창문을 깨면 간단히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잠깐! 나는 문득 의문이 생겼다. 우리는 처음부터 범인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고 단정짓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일까? A, B! 범인은 훨씬 전부터 펜션 안에 숨어 들어와 있던 게 아닐까? B! 우리 중에 알리바이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A, B! 뭐로 갈까요? 빨리! B? B? A? 똥태님은 A? 어떻게? 일단 이거 고른 동안 저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물 마셔주고 꿀 마시구만. 자 이렇게 됐으니까 랜덤으로 가도록 하죠. 2개 나왔으니까 A가 된 것 같군요. 범인은 훨씬 전부터 펜션 안에 숨어 들어와 있던 게 아닐까? A로 됐네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타나카씨의 몸을 절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을 저렇게 도망낸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창문이 깨진 소리가 나고 우리가 달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A. 불가능하다. B. 바나나 마술을 응용하면 바나나 마술? 방 자체에 장치가 되어 있었다면. 세실님 안녕하세요. C? C로 가요? 빨리 이거 A, B, C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C랑 A? 그럼 난 B 해야 되는데. 3 2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해야지. A, B, C 하나 골라주세요. 3 2 1 아무도 없으니까 난 B로 가겠어. 바나나 마술을 응용하면 껍질을 벗기면 해? 바나나 마술 바나나에 미끄러져 토막난다는 것?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된 건지 속이 이미 잘려있는 그 마술이다. 그 마술은 바늘과 실을 사용한다. 바나나 껍질 밖에서 바늘을 넣어 안쪽에 바나나 알맹이가 실에 감기도록 꿰맨 다음 쭉 잡아당기면 된다. 예를 들면 강도가 세고 가는 피아노의 줄 같은 걸로 기절한 타나카씨의 몸을 감아둔다. 아 그리고 그 줄 끝을 닫힌 창문 틈새에 통해 밖으로 배서 자동차 뒤쪽에 메어둔다. 그리고 차를 달리게 한다. 타나카씨의 몸은 창문에 부딪혀 멈추게 되지만 자동차는 계속 앞으로 간다. 잠깐! 만약 이 마술이 사실이라면 범인은 걔 누가 미키모토? 걔 아닌가? 피아노줄은 강력한 힘으로 살을 파고들고 그 다음 순간 걔 몸은 토막나고. 당연히 뼈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피아노줄 정도로 저렇게 깨끗하게 뼈까지 짤 리가 없다. 그죠? 바나나는 안 된 거겠네요. 게다가 창문이 열어둔 채였으니까 도망난 시체가 전부 방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별볼일 없는 추리는 있기로 했다. 아! 창문이 깨져 있었을 때 응접실에 없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지금 생각났다. 옆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 토시오씨. 이 사람이라면 타나카씨를 죽일 수가 있다. 나는 그의 여벌구를 훔쳐보았다. 스키를 좋아하는 명랑한 대학생. 그것은 위장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일까? 에? 왜 그래? 토시오씨가 날 쳐다본다. 아니 그게
아, 설탕? 미안. 도시스는 설탕 포트를 나에게 건네준다. 고맙습니다.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내 커피에 설탕을 넣었다. 아무래도 내 시선의 의미를 오해한 듯하다. 이 사람 좋아 보이는 남자가 범인일까? 아니, 어떤 사정으로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 몸을 토막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역시 범인은 밖으로 도망친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악랄한 범죄자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살해당한 다나카치도 야쿠자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야쿠자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갑자기 고바야시가 벌떡 일어섰다. 왜 그렇죠? 나는 물었다. 밖을 조사해보고 오겠어. 밖을? 어째서요?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 토시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미 없어질 거야. 사람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고바야시 씨는 힘들게 말했다. A, B, 뭐로 갈까요? A,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B, 나는 마리아 곁에 있어주기로 하고 잠자코 있었다. A, A 2개? 더 이상 없죠? 3, 2, 1. 그럼 A로 갈게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카야마씨도 가실 거죠? 범인을 만나면 지옥사 던지기로 날려버리실 거죠? 내가 짓궂게 말하자 카야마씨는 어물어물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근데 밖은 춥잖여? 나는 추운 건 질색이란게. 작게 되면 안으로 내리고 내려와. 내가 제비 후리치기로 조져버릴란게. 말 많은 이큐스님이다. 게다가 제비 후리기는 유도 기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제비 후리기는 검도죠. 결국 나와 코바야시 씨, 도시오 씨와 미키모토 씨 4명이서 밖을 둘러보기로 했다. 근데 오사카 사람이라서 추위에 약한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추위에 약하고. 모두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5분 후 10시 정각의 현관에서 다시 만났다. 이끼 4명이 모두 모이자 신발 신고 무기를 들고 밖으로 향했다. 토시오? 문이 열린 순간 면도날 같은 바람이 눈과 함께 불어닥친다. 나는 황급히 후드를 뒤집어쓰고 끈을 조여맸다.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나눠서 한 바퀴 빙 도는 겁니다. 네? 주온의 토시오라서 범인이라고? 코바야시 씨가 바람 소리에 지지 않게 목소리를 높인다. 크라! 군과 내가 시계 방향, 도시오 군과 미키모토 씨가 반대쪽 방향. 이러면 되겠죠? 모두 구구떡인다. 병원에서 한 발짝 내딛자 새하얀 지옥이 펼쳐졌다. 둘로 나뉘어진 우리는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는 정강이까지 푹푹 빠지는 눈을 헤치고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눈을 보니 군대 시절이 생각나네요. 군대 때 전 철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진짜 여름 가까이 돼가는데도 눈이 왔어. 봄이었나? 여튼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못해서 군대 얘긴 재미도 없으니까 서로 떨어지면 안돼. 고바야시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도시오씨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하지만 무섭게 불어대는 바람이 그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만다. 후드를 꽉 잡아당겨 고개를 숙이고 걸어도 바람은 용서 없이 얼굴을 핥혀댄다. 일단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미쳐날 때는 새하얀 어둠은 1m 앞을 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내분 스키 부대예요. 전 포병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1m 앞을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다. 속을 움켜쥔 손가락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얼어오기 시작했다. 코바야시 씨! 그의 모습을 놓친 나는 바주 패닉 상태가 되어 외쳤다. 히히! 안녕하세요. 어딜 들어가도 눈. 예, 안녕하세요. 펜션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 방향감각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선택지가 났군요. A, B. 일단 오른쪽으로 나아가 보았다. B, 왠지 왼쪽으로 가고 보기로 했다. 자, 빨리 골라주시죠. A냐 B냐? B? B 하나. 네? 어느 쪽을 잡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안 고르시면 B로 가겠습니다. 남자는 A? 그래, A, B. A, B면은 랜덤으로 갑니다. 지금 3 2 1 랜덤 갑니다. 힛! 오른쪽으로 나가봤다. 잠깐. 지금 봤어요. B라고 쓴거. 오른쪽이 A였나? 모르겠다. 하지만 걸어도 아무런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단지 눈물이 휘몰아치고 있을 뿐이다. 고바야시씨,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공포에 잠겨간다. 드디어 뺨이 얼어서 점점 저려온다. 나는 A, 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B, 먼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소설 따는 게 아니고 2개 있어서 랜덤으로 한 겁니다. A 하나. 또 빨리 해요, 빨리. A,
다른 분들 없나 이제? 그러면은 A로 갑니다. A 3개? 오케이 그럼 A로 하지 뭐. 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아무리 가도 눈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카카가!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들려온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여기에요! 어디 있어요! 카카가! 대충 어느 방향인지 감이 잡혔다. 뜨겁게 쌓인 눈 속을 걷는 것은 그것만으로 죽은 노동이다. 팔다리가 저릴 정도로 추운데도 등에 땀이 메이고 숨이 차오른다. 힘겹게 건물 뒤쪽에 도착해서 모퉁이를 틀자 고바야시 씨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고바야시 씨! 말 걸며 다가갔다. 고바야시 씨의 발밑에는 미키모토 씨가 쓰러져 있었다. 그를 토시오 씨가 안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쓰러진 미키모토 씨가 신음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니 관자놀이에 붉은 것이 묻어있다. 피다. 이건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것 같아. 빨리 안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야겠어. 토시오 씨가 말했다. 맞았다고요? 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물어놓고서야 바보같은 질문이라는 걸 깨달았다. 당연히 다나카 씨를 죽인 범인이 틀림없다. 내가 듣지만 않았어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토시오 씨가 분한 듯이 말했다. 왜 떨어져서 나인 건가? 고바야시 씨가 그렇게 물었지만 꾸짖는 듯한 말투는 아니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고바야시 씨도 나와 헤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런 시야에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나는 바람을 손으로 막으며 시선을 모았다. 미키모토 씨가 쓰러져 있는 부근은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눈이 흐트러져 있다. 하지만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힘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뻗어대는 눈은 우리의 발자국조차 빠른 속도로 없애가고 있었던 것이다. 제게 개라도 있었으면. 토시오 씨가 하얀 어둠의 저편을 노려본다. 하지만 제정신이라면 이 눈보라 속으로 도망치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나는 움찔했다. 여기에는 우리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닐까? 미키모토 씨를 때린 것은 토시오 씨가 아닐까? 늦었다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미키모토 씨를 대걸레자로 내려친 건 일단 옮기세. 고바야시 씨가 무기를 모아들고 내가 미키모토 씨의 다리를 그리고 토시오 씨가 어깨를 든다. 생각보다 무겁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 힘든 길을 사람을 부축한 채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해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쪽이 아니야! 고바야시 씨가 소리친다. 아무래도 뒷문이 있는 듯하다. 나는 조금 안심했다. 그렇다고 해도 두껍게 쌓인 눈 속을 기다란 덩치 큰 남자를 데리고서는 몇 발자국 가는 것도 힘들다. 난 10m도 가지 못했는데 벌써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파온다. 역시 이래서 일본 애들은 남자애들 군대를 안 갔다 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힘들어하지 아주 그냥. 도시치도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있다. 그러게요. 뒷문이 있다면 처음부터 앞문 뒷문으로 나온지. 그러게. 마침내 두 사람의 걸음이 멈췄다. 고바야시 씨가 벨을 누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뒷문에 도착한 듯하다. 오른쪽 왼쪽으로 왜 나왔을까요? 빨리 아무나 문 좀 열어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니 마침내 문이 열린다. 우리는 눈사람처럼 된 채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는 교코 씨가 입을 손으로 막고 놀란 채 서있다. 빨리 상처를 치료해줘. 수지 턱까지 찬 고바야시 씨는 그 한마디라는 게 고작이었다. 교코 씨는 놀라서 잠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키모토 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네? 군존심이라고요? 그냥 대리입니다. 절대 군존심이 아닙니다. 미도리 빨리 좀 와봐. 고바야시가 범인 같다고요? 잠시 후 나타난 미도리 씨와 고바야시 씨 부부 3명이 미키모토 씨를 끌다시피의 안쪽으로 옮겼다. 토시오 씨가 뒷문을 닫는다. 나는 일어설 기력도 없어서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왜 공격해온 걸까? 숨을 좀 돌리고 나자 토시오 씨가 말했다. 범인과 마주쳤던 것 아닐까요? 당신의 얘기 아닙니까? 하는 말을 겨우 삼킨다. 그래 토시오 이 새끼가 범인일 수도 있어. 네? 판계이라고? 하지만 아까 거기는 시체가 발견된 방의 바깥 아니야? 범인 녀석이 창으로 도망쳤다고 해도 그때부터 계속 거기 있었을까? 그랬다간 고됨이 되어버린다고.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토시오 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BJ 하르님 안녕하세요. 마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르죠. 범인은 범행 현장에 되돌아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당히 대답했다. 범인은 키인다이치? 소년 탄전 키인다이치? 하지만 의외로 도시오 씨는 내 말에 큰 반응을 보였다. 바로 그거야! 범인은 거기로 돌아온 거야!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이지. 그래 범인은 검은 사람이야.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뭔가 증거를 남겨온 것을 깨닫고 돌아온 걸지도 몰라.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사람이 때린 게 아닐까? 역시 범인은 아직도 밖에 있는 걸까? 그렇다면 도시오 씨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고바야시 씨? 고바야시 씨에게도 미키모토 씨를 덮칠 기회는 있었다.
날 내버려둔 채 빠른 걸음으로 가서는 마주친 미키모토 씨를 내린다. 하지만 미키모토 씨를 때리는 것은 가능해도 다나카 씨를 죽일 수는 없었다. 사건이 있었을 때 고가 씨는 우리와 함께 응접실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BJ 하느님 말대로라면 지금 이 두 사람은 다 범인이야. 이 내 눈앞에 있는 애들 다 검은 인간이거든. 사건이 있었을 때 고가 씨는 우리와 함께 응접실에 있었으니까 역시 범인이 도시오 시간이라면 밖으로 도망쳤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지만 지금은 상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미키모토 씨의 의식이 돌아오면 조금 더 확실해지겠지. 누구에게 맞은 걸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뭔가 단서 정도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 그런데 검은색이 아니고 보라색이구나. 뭐 여튼 일단 방으로 돌아갈까? 도시오 씨는 일어섰다. 어때? 일어설 수 있겠어? 내게 손을 내민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난 잠시 망설이고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도시오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방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다 보고 난 후 응접실로 몸을 돌렸다. 살인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응접실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하루코 씨와 마리 두 사람뿐이었다. 나는 사람들은 카야마 씨는 카가가 나간 다음에 방으로 돌아갔어. 휴대폰을 한 번 더 걸어본다면서. 그리고 카나코랑 다른 두 명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세 명이서 같이? 미도리 씨는 숙부님이랑 같이 미키모토 씨를 방으로 데려갔어. 아, 그건 알고 있어. 나는 내 옷이 녹은 눈으로 축축하게 젖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가가가가?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참고로 가가가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네? 엔딩이 아슈바쿰? 나는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누구지? 아, 카야마씨. 옷을 갈아입고 복도로 나왔을 때 마침 카야마씨와 마주쳤다. 아, 자네구만. 욕 봤어. 전화 되던가요? 전화? 아, 휴대폰 말이지. 아, 안돼. 전혀 안 되물어. 고바야시 말대로 할게. 그렇군요. 응접실에 있던 건 역시 마리와 하루코 씨뿐이었다. 다들 아직 미키모토 씨의 방에 있는 거겠지. 야차! 카야마 씨가 소파에 앉았다. 소파가 또 가득 찰 것 같아서 나는 계단에 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바깥은? 뭐 이상한 거라도 찾았는감? 카야마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미키모토 씨가 누군가에게 공격받았다고요. 뭐요? 카야마 씨는 어깨를 움츠렸다. 누구라니 누구요? 벌써 도망쳐버렸어? 네, 그게 아무도 못 봤어요. 미키모토 씨만 빼고. 마리아 하루코 씨도 불안한 눈치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상처는 어때요? 아니면 죽었나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는 듯 했다. 모르겠어요. 지금 상처를 치료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마 우리를 하나씩 차례대로 죽이려는 거 아니겠지? 이 아저씨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다. 마리와 하루코 씨도 순간 움찔한 표정을 짓는다. 또 선택지가 나왔군요. A.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공포에 들었다. B.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래? 나는 불안함을 감추어 가야마 씨를 나무랐다. 뭐로 할까요? 그러게 치료를 누가 하지? A, B 고르죠 한번. A? A? 진짜로? 3 2 1 그래 A.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공포에 떨었다. 가가가! 가야마씨도. 마리가 소리쳤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만 가야마씨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다 죽여보고 나면 눈물 와그질 때까지 안에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을게. 게다가 경찰에 신고하면 농도 없으니 어떻게 누구 있기만 댓글봉만 돌리면 되겠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건 너무 끔찍해요. 마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외쳤다. 하지만 가야마씨도 말도 전부 부정할 수 없다. 눈 속으로 달아난다는 것 자살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어딘가에 몸을 숨긴 후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키모토 씨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공격당한 건지도 모른다. 범인 입장에서 보면 그저 우연히 먼저 눈에 띄었다. 그래서 공격했다. 단지 그것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저전 카야마 씨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와인 창고에 숨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마리를 더 이상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아직 그렇다고 정해진 건 아니야. 게다가 만약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는 난 괜찮아. 되도록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으면. 하지만 마리는 금세 반박해왔다. 그렇게 말해도 전화도 안 통하지. 밖에도 못 나간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야? 일단 아침까지만 버티면 문제없어. 저 추위 속에서 아침까지 살아남을 리가 없다고. 네? 와인 마시고 꽐라든다고? 그럼 너 필사적으로 습격해오는 거 아니야? 그건...
마리를 안심시키려던 시도는 아무래도 실패였던 것 같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 동안 고바야시 부부가 2층에서 내려왔다. 아, 고바야시씨 어때요? 그 사람 상태는? 일단 의식은 돌아왔어. 그런데 표정이 어둡다. 중상인 걸까?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 같아. 갑자기 퍽하고 얻어맞은 모양이더라고. 표정이 어둡던 건 범인을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젠 괜찮은 건가요? 하긴 적정 온도가 유지되긴 하죠. 와인 창고는. 글쎄, 현기증이 있다니까 뇌진탕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겠고.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전다. 하지만 그건 의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이겠지. 머리에 어느 쪽을 맞았나요? 마리가 묘한 질문을 한다.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인데 그게 어때서? 마리는 깊이 생각하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네,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탔지면 배웠겠지. 이걸 관자놀이 부분을 쳤을까요? 오른쪽 관자놀이를 뒤쪽에서 맞은 거로군요. 그렇다면 범인은 오른손잡이에요. 마리가 명탐정이야? 빠바밤빰빰 빠바밤빰빰빰. 잠깐! 꼭 뒤쪽에서 맞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뒤쪽이라고 하면 점점 더 토시오씨가 의심스러워진다. 어머, 범인을 못 봤다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서 맞은 거 아니야? 바깥에 얼마나 심한 눈보라가 치는지 몰라서 그래. 얼굴을 드는 것만으로 힘든데다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다니까. 그래도 앞에 서 있었다면 맞기 전에 눈치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자니 도시오씨가 나타났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앞이 아니라도 옆에서 했을 수도 있고 위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 위? 나 사실 적당히 이야기한 말이긴 해도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우리의 이야기는 눈치채지 못한 건지 도시오씨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오너, 미키모토씨는 좀 어때요? 겉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심할 수 없지. 그래서 범인 얼굴은 못 봤다나봐. 도시오씨가 안심한 듯 보였다. 는 건 내 기분일까? 내 기분 탓일까? 그래요. 이제부터 범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다들 함께 있는 편이. 어라? 도시오씨는 일단 말을 멈추더니 주변을 둘러본다. 여자들은? 미도리씨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데이지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시사자키는 먼저 내려간 줄 알았는데 고바야시씨가 말을 거둔다. 그러고 보니 여자들도 화장실에 간 것 치고는 너무 늦는군. 미도리씨는 안 내려왔어요. 아직 미우는 건 아니에요? 마리가 고바야시씨의 말을 정정한다. 그녀는 계속 응접실에 있었으니까 틀림없을 것이다. 아직 안 내려왔어? 설마 시체가 있는 방에 간 건? 나는 얼굴을 흐리는 고바야시씨에게 질문을 했다. 시체가 있는 방에? 어째서 그런 곳에?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고 했어. 그만두라고 말리긴 했지만 딱 봐도 미도리씨가 죽겠네. 다음에 불러올게요. 토시오씨가 일어선다.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는 내심 허둥대고 있었다. 그를 혼자 2층에 가게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나 혼자 그를 따라가고 싶진 않았다. 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갈게. 그 여자들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망설이고 있자 마리가 몸을 일으켰다. 그렇죠, 따라가야죠. 안심했다는 것도 잠시뿐 또다시 새로운 망설임이 생겼다. 마리를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도시오씨를 감시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망설이고 있는 틈에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무서운 상상을 해버리고 말았다. 범인이 미키모토씨에게 얼굴을 들켜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되돌아온다. 그때 우연히 2층에 올라간 마리와 마주치고 말았다. 마리가 위험하다. 마리! 왜 그러니 까가가군? 고바야시씨의 말을 듣고서야 내 자신이 일어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상황을 보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마리는 벌써 내려왔다. 응? 왜 그래? 그 여자애들 그게 3명이서만 있는 게 좋대요. 네, 이 게임 어디가 무섭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겠군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못 믿겠다니. 고바야시가 놀라서 되묻자 마리는 말하기 힘든 듯 대답했다. 하늘에서 벌벌 떨었다고요? 이 게임을?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살인범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나봐요. 그걸 듣고 놀란 기색을 본 것은 고바야시 부부의 하루코 씨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조금씩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알지도 못한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고바야시는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다. 아닌지 모르는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카야마시가 반론한다. 상상력이 무지 좋은 걸 수도 있죠. 카야마시, 설마 당신? 아니란게, 내가 한 게 아니여. 너나 나는 양반도 그놈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란 증거가 없잖여? 혹시 또 모르지? 우리 중 누가 그놈하고 잘 아는 사이일지도. 고바야시는 궁지에 몰리듯이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본다.
자네들도 잘도 그렇게 생각하나? 범인은 밖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토시오 씨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고바야시 씨에게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잘 생각해봐. 대체 우리 중 누가 그런 짓을 할 기회가 있었나?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토막내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 같나? 선택지 3개가 나왔군요. A. 30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나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B. 10분 정도일까? 나는 적당히 말했다. 나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시뮬레이트 해보았다. 뭐로 할까요? C? B? C, B? 그럼 A로 해야겠군. C, B면 남은 A로 가겠습니다. 30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나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솜씨가 좋으면 그 정도일지도 모르지. 고바야시가 끄덕였다. 저녁 식사 후 그 정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 시도자키와 토시오, 나와 교코는 뒷정리나 다른 일이 있었고 자네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지 않았나. 토시오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9살 대학생, 스킬 엄청 좋아하죠. 교코도 알바생, 여자애 젊고 에이프런하고 있고 처음에 특공대장님이 좋아했던 애. 자네들은 대부분 여기 있지 않나? 외부 삶의 소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유리차에 깨졌을 때 모습이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만으로 토시오 씨를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을 도망낼 정도의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 저녁 식사가 끝난 시간이 분명 8시쯤. 식당을 나와보니 카나코 일행이 협박장 때문에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 후 가야마 부부가 와서 고바야시 부부 5월 3인조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미키모토씨가 도착한 것이 8시 30분경. 미키모토가 범인 아니야? 그 이후로 도시오씨를 제외한 전원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응접실에 있었던 것이 된다. 역시 도시오씨에게는 범행할 기회가 잠시 동안에만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헛! 나는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잠깐만요.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토막낼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죠? 그럼 범인은 대체 언제 이 펜션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언제라니?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고바야시는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머리 다친 건 자기일 수도 있어. 그럼 어디로 들어온 걸까요? 1층 창문을 깨고 들어온 거 아니야? 교거씨가 놀라서 문다. 유리창이 깨진 소리가 난 건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이잖아요.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갈 때까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사이 시체를 토막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그렇지. 그럼 들어올 때는 창문 깨지 않고 들어온 걸지도. 깨지 않고? 교거씨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한다.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여보냈을지도 모르지. 다나카씨가. 피해자가 범인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전혀 불가능한 소리도 아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을 테고 자신이 살해당할 거라는 걸 몰랐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몰래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면 그 두 사람이 뭔가 좋지 못한 일을 꾸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분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치면 언제 들어왔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지. 언제라도 다나카씨를 죽인 다음에 토막낼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거야. 도시오씨의 말투는 뭔가 안심한 것 같았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그러고 보니 도시오씨가 뭔가 생각난 듯 주위를 둘러본다. 미도리씨는? 미도리씨는 어떻게 된 거야? 마리가 입을 가리며 일어선다. 깜빡했는데요. 미도리씨가 안 보여. 야! 그 중요한 걸 지금에서 말해? 그게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밖에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모두가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범인이 2층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또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문은 벌써 깨져 있고. 내가 모두 목소리를 낮춰 그렇게 말하자 고바야시가 놀란다. 설마 시노자키도? 제대로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도망나니까. 가야마씨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고바야시씨도 화를 내고 만다. 빨리 찾는 게 좋겠어요. 여자들도 그렇고. 도시오씨가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찬성이었다. 다들 찾으러 가봐요. 흩어지지 말고. 고바야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가야마씨, 사모님, 제도관님과 같이 2층에 가주시겠습니까? 좋지. 과연? 우리는 마녀 대비 무기를 손에 들고 한데 뭉쳐서 2층으로 올라갔다. 좁은 계단이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 매우 혼잡하다. 고바야시를 중심으로 포위하듯이 모두가 다나카씨 방 앞에 섰다. 고바야시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순간 망설였다. 시체에 당한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겠지. 이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불러보기만 한 거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 마리에게 물었다.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바야시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잡이를 돌렸다. 냉기가 흘러나왔다. 시노자키군 여기 있나? 되돌아온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고바야시 씨는 스톡을 들고 욕실을 엿보았다. 우리는 입구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바야시 씨는 조심스럽게 시체가 있는 주변을 보고 금세 되돌아왔다. 역시 이곳에는 없는 모양이야. 오너! 잠깐 이쪽으로! 토시오씨가 복도에서 고바야시 씨를 불렀다. 왜 그러나? 체니가? 고양이? 토시오씨가 복도 끝을 가리켰다. 아까 조사했던 용구함이다. 그 앞에서 검은 고양이 체니가 야옹야옹하고 울고 있다. 설마? 고바야시 씨는 말없이 걸어나갔다. 체니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했다. 한층 격하게 울어댄다. 고바야시 씨는 용구함의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왠지 망설이고 있었다. 왜 그려? 고양이가 울고 있을 뿐이잖여. 거기는 아까 참매. 카야마씨가 투덜투덜 불평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다. 고바야시 씨는 문을 열었다. 거기에 미도리 씨가 있었다. 마치 네? 곤양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인형 같은 것을 넣어 두듯이 몸이 접혀서 대충 구겨 넣어진 듯이 있었다. 눈은 크게 뜬 상태로 우리를 보고 놀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미도리. 토시씨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고바야시씨가 서둘러 미도리씨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다. 이윽고 모두를 향해 들어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누가 이런 짓을! 토시씨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제기라! 누가 이런 짓을! 젠장! 누가 이런 짓을! 토시씨는 미친듯이 구멍을 쳤다. 그리고 미도리씨의 시체에 매달리며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미도리! 미도리! 미도리씨는 맞아서 죽어있었다. 머리가 깨지고 긴 머리에 대량의 피가 뭉쳐있었다. 너무해. 마리가 내 팔 잡고 아플 정도로 손을 꽉 쥐었다. 얼굴을 찡그린 채 눈에는 공포나 슬픔에 한 것이 아닌 눈물이 맺혀있었다. 토시씨는 바닥에 떨어졌던 대걸레다를 짚고 일었었다. 당장 나와! 이 살인자 아저씨가! 내 급 뛰어나란 말이야! 목이 터질 듯이 큰 소리를 지면서 벽과 방문을 치면서 복도를 걸어나갔다. 도시옥을 그만두게! 말려고 하는 고바야시 씨를 뿌리치며 날뛰었다. 복도에 소동이 들린 것인지 문 하나가 열리며 카나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하지만 미친듯이 날뛰는 토시오 씨의 모습을 보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미도리! 토시오 씨는 갑자기 멈춰서니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네? 다시 넘었는데? 아 그렇네? 30분도 넘게 했네요. 그러면 적당히 끊을 곳에서 끊죠 이제. 지금까지 피해자는 다나카 씨건 미키모토 씨건 둘 다 슈프에서만 잠시 알고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다. 우리 중 누구에게 있어서 친한 사람은 아니었다. 때문에 아직 이때까지 모두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의 일을 보듯 생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미도리 씨는 달랐다. 고바야시 부부나 토시오 씨에게 있어 친한 직장 동료이다. 토시오 씨의 상태를 보는데 그에게 있어서 더욱 친밀한 사이였든지도 모르겠다. 일단 끊죠 여기서. 세이브 중. 뭐야 이렇게 많어?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또 뭐고? 뭐 여튼 5시 원래 끝내기로 했었는데 지금 많이 넘겼죠? 잠깐 물도 마시고 구름과자도 좀 먹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그런 류의 게임이라서 뭐 유입 인원은 좀 있었어도 다 금방 나가셨는데 그래도 봐주셔서 참 감사하고 일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